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800명에 육박했던 것에 비해 500명대를 기록하면서 비교적 줄었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30%를 넘어서는 등 지역사회의 잠복 감염이 넓게 퍼지고 있어서 확산세는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정부는 이번 주를 특별 방역 관리 주간으로 지정해서 방역 강화에 나섰는데요. 도민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만남과 외출을 자제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방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학생 건강검진이 올해로 연기됐는데 그 바람에 올해는 검진 인원이 2배로 늘었습니다. 또다시 연기할 수도 검진을 실시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학생 건강검진은 초등학교 1, 4학년과 중1, 고1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검진이 연기되면서 올해는 지난해 못 받은 학년까지 검진 대상 학년이 2배로 늘었습니다. 그 결과 병원 섭외도 어렵고 학교 출장 검진도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 많은 아이들이 한정된 시간에 하려면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모두 지켜가면서 2m 거리 두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게다가 마스크를 벗는 구강 검진이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 과정에서 거리 두기 지침을 위반할 소지도 다분합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학생 지도가 어려운 데다 무려 4개 학년이 검진을 받아야 해 걱정이 태산입니다. 하나하나 다 선생님이 간섭을 해줘야 돼요. 거리 두기를 해도 다 이렇게 자리를 잡아줘도 그게 잘 유지가 잘 안 되고 구강검진이 좀 위험한 것 같아서 이게 제대로 잘 될 수 있을까. 학생 건강검진은 법적으로 연기만 가능할 뿐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교원단체들은 검진을 유예하거나 올해만 생략하는 지침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우려 이게 질병의 유무를 파악하는 검사인데 특히나 이제 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그런 건강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반대쪽에 걸려 있어서 판단이 좀 쉽진 않아요. 보통 이맘때 실시하는 학생 건강검진을 또다시 연기해야 할지 아니면 실행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할지 교육계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지난주 공개된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초안에는 충북의 3대 주요 노선 가운데 수도권 내륙선이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진천구는 철도 역사 주변의 대규모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는 등 철도 유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오는 6월 동탄과 청주공항을 잇는 수도권 내륙선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최종 반영되면 시속 250km의 준고속열차가 진천군을 통과합니다. 경기 동남부와 충북 중부권이 30분대 거리로 좁혀지면서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진천군은 각종 투자 유치와 개발 사업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철도 역사 건립 예정지인 진천 선수촌과 충북 혁신도시 주변에 대한 대규모 역세권 개발 사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두 곳의 역사 주변을 교통과 주거, 편의시설을 갖춘 혁신도시급의 신도시로 개발하는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역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예정이 되어 있으면 거긴 도시개발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져 갖고 제2의 혁신도시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 내륙선 개통에 정부 설득 논리 중 하나였던 청주공항 이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등 수도권 공항에 비해 수속 시간과 절차가 간소해 수도권 시민들이 제주와 동남아 노선을 오갈 때 청주공항을 선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민들이 쉽게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여러 가지 지역의 인구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또 음성을 지나는 중부 내륙선 지선도 이번엔 빠졌지만 수도권 내륙선과 일부 노선이 겹치기 때문에 향후 노선 관철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관철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됐습니다.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청주도심에서 광역철도를 타고 세종과 대전, 수도권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의회도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의 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의원 전원 동의로 채택했습니다. 진천군에 좋은 일이 더 있습니다. 국내 최대 제과업체인 오리온이 충북 진천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는데요. 이 제과를 넘어 제2도약을 선언한 오리온의 핵심 생산기지가 될 전망입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오리온은 초코파이와 꼬북칩 등 연이은 히트 상품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 러시아 등 해외 매출이 더 클 정도로 세계 시장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오리온이 이 같은 성장세를 뒷받침할 새 생산 기지로 충북을 선택했습니다. 충청북도 진천군과 협약을 맺고 앞으로 10년간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오리온 진천 공장 예정 부지입니다. 축구장 26배 크기인 18만 4천여 제곱미터로 오리온이 국내에 보유한 생산 공장 가운데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업체는 우선 수도권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이곳으로 전국의 물류 기능을 통합할 계획입니다. 제과 중심에서 벗어나 새 성장 동력으로 정한 간편 대용식, 음료, 바이오 등 3대 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24년이 돼야 부지가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여러 가지 구상을 해서 그 개발 계획을 확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충북은 또 하나의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면서 적지 않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특히 식품 기업인 만큼 지역 농산물 소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리온이 신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제약 관련 공장도 우리 지역에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업체의 적극적인 사업 다각화가 지역의 역점 분야인 바이오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어르신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는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아 확대가 쉽질 않습니다. 충북경찰이 이런 현실을 고려해 전국 최초로 노인 배려 구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청주시 중앙공원 옆 도로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 이곳은 차량 감속 유도시설과 보행자와 차량을 분리하는 시설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보호구역을 조성하려면 한 곳당 평균 6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예산 확보 절차가 많아 지정돼도 신속한 설치가 어렵습니다. 충북경찰이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노인 배려 구간을 자체로 만든 건데 표지판과 노면 표시만으로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선정되기 힘든 외곽 지역이나 주변에 경로당과 요양원이 없어도 어르신 보행이 많은 곳이 대상입니다. 무엇보다 예산이 100만 원밖에 들지 않아 많은 도로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입니다. 청주에서 100여 곳을 운영 중인 경찰은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노인 배려 구간은 노면 표시와 표지판만으로 적은 예산으로 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북의 65세 이상 노인은 28만여 명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배려 구간이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운전자들의 배려가 중요합니다. CJB 박원입니다. 코로나19로 농촌 일손 구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인데요. 특히 접붙이기 작업은 숙련된 일손이 필요해 농가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이 전국 최초로 수박 접붙이기에 로봇을 도입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수박 모종과 당 모종을 각각 로봇 접목기에 올려놓습니다. 로봇에 달린 카메라가 두 모종의 절단면을 정확히 맞춰 집게로 고정시켜줍니다.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하던 접붙이기 작업을 로봇이 단 몇 초 만에 해냅니다. 음성군이 전국 최초로 수박 육묘에 도입한 자동 로봇 접목기입니다. 2억 4천만 원을 들여 6대를 들여왔는데 하루에만 3만 주를 접목할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가동하면
음성적 농가에서 필요한 수박 육묘의 절반 가까이를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이 했을 때 수동으로 했을 때는 일일 1만 개 정도가 생산이 됐었는데 이 로봇 기계로 인해서 3만 개 이상을 할 수 있어서 많은 기대의 효과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인건비만 2억 원이 넘게 절감할 수 있는 데다 수작업으로 했을 때보다 생존율도 10%나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로 부족한 일손 공급은 물론 인건비 절감에 고품질의 수박 육묘를 보다 저렴하게 농가에 공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지를 못해서 인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농가 일손 부족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앞으로 오이와 토마토, 애호박 등 다양한 작물에 로봇 접목기를 도입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